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보호치료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국민지원금 대상자인데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이른바 독거노인들에게는 국민지원금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북도민일보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새만금 개발 계획과 연계해 완공을 추진하는 방안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포함됐습니다. 전라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확장과 공기 단축 가능성이 국가계획안에 포함된 만큼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일보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전북 지역 건설업체들의 공사 수준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액은 9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천억 원 늘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지난달 농협의 주택 관련 신규 대출 중단 이후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은행권 도미노 대출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추가 대출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일반인이 대출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닷새 동안의 추석 연휴 기간에 전북 지역에서는 1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0대에서 20대 젊은 층이 차지했습니다. 추석 연휴 뒤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이 우려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연기학원에서 10대 확진자가 2명이 추가로 나와 관련 확진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연기 수업을 받았던 19명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연기학원은 대부분 대화를 나누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비교적 추가 확진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익산에서도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4명이 10대와 20대입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 등지에서 이틀 사이에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활동이 왕성한 10대와 20대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전체를 보더라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닷새 동안 12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20대 이하의 청년층 확진자가 60명에 이릅니다. 이들 대부분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코로나에 감염돼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면 젊은 층을 대상으로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잠복기가 14일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검사에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4, 5일 이내에 증상 발현으로 또 주변 분들에게 전파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당분간 학교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해 코로나 확산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 나는 일이 잦은데요. 폭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담아 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빗물 저장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시설이 기준치보다 적게 만들어져서 질기능을 못할 수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부산시 남구 시간당 76mm의 물폭탄에 건물 63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같은 날 23일에도 시간당 퍼부은 69mm 빗줄기에 건물 54채와 도심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폭우 때 빗물을 담아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빗물 저장 시설이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빗물 저장 능력이 턱없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이 이를 계기로 전국의 빗물 저장 시설을 살펴봤습니다. 전북에 만들어진 일부 시설은 용량이 기준치보다 적어 재기능을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두 6개 시군의 9곳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 완공됐습니다. 감사원은 빗물 저장 시설은 50년에 한 번꼴로 내릴 수 있는 폭우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들 9곳은 3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 한 곳은 어떻게 용량 계산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저희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사실은요. 감사원은 해당 시군에 빗물 저장 시설과 하수 관로를 연계하는 시설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김제시와 LH가 제2특장차 산업단지를 함께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는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청년 창업을 위해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김제시 백구면 특장차 산업단지 옆 부지입니다. 3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이곳에 특장차 산단을 추가로 준비 중인 김제시가 LH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180억 원을 먼저 투자해 산업단지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제시와 LH공사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김제시가 특장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읍시와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 분소가 전북 상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되는 상생지원센터는 청년 창업인들을 위해 기술 이전과 인력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정성평가연구소 전북 분소의 전문 기술과 시설 인프라를 활용해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남원시가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체온 측정과 손소독이 함께 가능한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설치 대상은 경로당과 주야간 보호시설 등 500여 곳입니다. 체온 측정 자동 손소독기를 설치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가겠습니다. 진안군 산약초타운이 야경 명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산약초타운은 900제곱미터 부지에 설치된 반디 조명을 비롯해 별빛 터널, 토끼와 달 모양 조명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체불임금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 체불임금이 모두 27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금액으로는 29억 원, 11.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근로자는 모두 6,027명으로 965명, 19%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에서 보복 범죄 등을 우려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사례가 3년 새 3배 가까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2017년 207건이던 신변 보호 조치가 2018년 373건, 2019년 563건, 지난해 596건으로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6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 309건, 협박이 288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북 금융기관들의 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7월 말 기준 기업 대출 잔액이 32조 8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600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잔액도 28조 2천억 원으로 1,2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 호출 중개요금의 일방적인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운송중개 사업자가 택시 호출 중개요금을 정할 때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고 택시 기본요금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료 서비스와 수수료에 의해 택시요금이 사실상 인상되는 효과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에 벼 대신 콩을 심은 농가에 헥타르당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해온 관련 사업이 지난해 종료됐지만 올해도 자체 사업으로 계속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말까지 농지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불법으로 축사를 증축하거나 퇴비를 야적한 가축분유 관련 시설 6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유역의 가축분유 관련 시설 33곳을 점검한 결과 무허가 축사 증축 5곳, 퇴비 야적 1곳 등 모두 6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과 익산, 정읍 등 새만금 유역 7개 시군에는 축사와 처리 시설 등 모두 7,400곳이 있고 올해 상반기에만 106곳의 위반 시설이 적발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소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3도에서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넘게 커지겠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